궁금한 섹터 여쭤봐도 됩니까? 개박살 났거든요. 네, 박살 났죠.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섹터에 있는 ETF를 지금 비중을 그래서 2차 전지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25에서 30 정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고배당 20. 네. 요 순서대군요. 그렇죠. 비중이 지금. 네. 아무도 안 보시는 거를 하시는 게 지금 눈에 띄는 게 미디어 콘텐츠. 네. 오. 필수 소비재도 잘 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필수 소비재는 가끔 이렇게 아요? 경기 안 좋으니까 가끔 이렇게 커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미디어 콘텐츠는 지금 정말 안 좋거든요. 네. 뭐 안 좋을 때 항상 저는 앞으로 안 좋은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속적인 거냐, 이제 언제 정도의 기간이 끝날 거냐. 앞으로 주식 투자는 모든 거에 있어서 미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안 좋은 거는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호재도 반영이 돼 있고 악재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악재를 언제 끝내고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냐, 기업이 회복이 되냐, 재료가 그런 부분들이 항상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ETF를 위한 산업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한국경제 TV 출연을 하다 보면은 산업에 있어서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주 분야로 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산업 공부에서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빨리 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좀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섹터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건가요? 항공. 항공이요? 이거 항공이 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1순위가 아닐까. 제가 항공업종 지금 굉장히 좋게 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은 항공, 여행, 면세점. 개박살 났거든요. 네, 박살 났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항공업종이 살아나려면은 코로나19가 정상화가 되면 빨리 회복이 되겠죠. 네. 1차원적인 생각이 들었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19가 언제 정상화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있죠. 근데 코로나19가 예전보다 좀 다른 점은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발생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대략 8개월 정도가 됐죠. 예. 이 19가 발생하고 나서 예. 우한 바이러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왔던 거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경제가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네. 그럼 기존의 경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산업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어느 문화가 갑자기 떠오르게 됐냐면 비대면 문화가 떠오르게 됐죠. 그만큼 성장 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죠. 반대로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성장 산업의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다 반영이 됐겠죠. 만약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올해 실적이 성장주들이 좋았어요. 내년 실적도 이 실적에 비슷하게나 더 높은 실적이 나오려면은 코로나19가 좀 지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예요. 또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는 큰 기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고효과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확 올라왔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률이 중요해요.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에서 몇 프로 올랐나. 자, 그럼 이제 항공주들 볼게요. 항공주들 박살 났습니다. 실적도 박살 냈기 때문에 주가도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항공주가 지금 계속 바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지금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일단 핀셋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핀셋 지원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업종들이 여객기 수요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객기를 대체를 해가지고 화물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실적이 경영 전략을 잘 취해가지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적 자체를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좋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항공업종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언제 될지 모르면 점차적인 저는 감소 추세 또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더 안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빨리 회복되는 업종은 무엇인가? 근데 저는 내년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차차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공업종인데 항공업종은 이 지금 순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회사를 매각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부분에 펀더멘털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항공업종이 지금 국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는 또 코로나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해외 수요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디긴 하겠지만 최악은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저유가에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했을 때 수혜주죠. 저유가에 원화가 현재 강세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하락 수혜주. 워낙 강세,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개선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송 항공업종들은 내년 되면은 그동안에 타격을 받았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들은 또 올라왔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언제 이거를 회복했냐. 결국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율성이 생겨야 되지. 그리고 관광도 늘고 외국 출장도 늘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많이 컨택트 수혜주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주가 측면에서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회복될 수 있고 2년 사이에 지금 실적보다 네. 더 좋아지는 실적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히스토리 측면에서는 주가에 웬만한 거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그리고 환경들 자체 거시적인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고 타격을 받아서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실적이 바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공운수 업종이 생각이 났어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올랑 말랑말랑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유동성이 돈이 없는 회사들은 M&A가 될 거예요. M&A가 되면은 항공업종들이 인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은 M&A가 됐었을 때 외형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힘들죠. 그냥 대한항공이라고 할게요. 대한항공이 있는데 LCC 회사인 예를 든 겁니다. 뭐 진에어가 유동성 리스크에 빠졌어요. 당장 갚아야 될 차입이 돌아오는데 못 갚아서 회사 디폴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항공업에 경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코로나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겠죠. 외형이 커졌겠죠. 네. 근데 코로나가 정상화가 됐었으면은 이 외형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왜냐? 운송 승객 수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럼 매출액이 막 퀀텀 점프로 뛸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상상력도 있겠지만 자꾸 좋다고 하는 걸 투자하는 것보다 자꾸 좋지 않는 쪽의 업종에 대해서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ETF하고 국내 ETF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금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세금 차이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수수료도. 네. 자, 보통 ETF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매 차익이 있고요. 분배금이 있습니다.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받아서 나중에 분배를 해주는 시기 때 분배금 지급 시기라고 하는데 분배금이 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 세 가지로 좀 나눠 드릴게요.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요.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 파생형이라고 예를 드릴게요. 레버리지 인버스는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15.4% 뗍니다. 나라에서 떼갑니다. 15.4% 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상장 ETF 투자할 때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일반 주식하고 똑같네요. 예. 이거는 비상장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해외 상장 ETF를 샀어요. 30% 수익이 났어요.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에 대해서 22%를 세금을 많이 떼는 거죠. 해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면은 공제 혜택이 250만 원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0%가 투자 나왔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액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해외 상장 ETF는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배금 관련된 거는 국내 주식형이나 국내 주식형 이외의 기타형 ETF나 또는 해외 상장 ETF 다 분배금, 내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 종합과세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국내 기타 ETF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과세 대상인 거고요.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비과세고 단 하나 분배금 받을 때만 배당 받을 때만 똑같이 국내 주식에도 투자했을 때 배당 받을 때 15.4% 뛰잖아요. ETF는 비과세가 된다. 국내 주식형 ETF는. 근데 해외 상장은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부분에 우리 싸게 살아서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250만 원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22%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당연히 분배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15.4% 띄고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또 분리과세에서 또 세금을 내고 세금적인 측면은 불리하죠. 그럼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는 분배금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 TR이라고 토탈 리턴이 있는데 내가 분배금을 받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세 이연을 하려고. 지금 당장 안 맞으려고. 뒤에 ETF에 TR이라고 붙어 있는 게 근데 그게 뭐의 약자냐면 토탈 리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분배금을 안 받고 이 돈이 ETF에 자동 들어가 있게. 이 ETF가 저는 유망 ETF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5년 있다가 타이거 2차 전지에 대한 ETF가 순자산 총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나온 게 국내 2차 전지 테마로 하는 게 삼성 코덱스계 하나 있고 코덱스계 하나 있고요. 타이거가 있는데 타이거나 코덱스가 이제 보면 자산 구성 내역을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근데 LG화학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드는 거. 그런 봤을 때는 전 타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끌고 가는 종목은 저도 LG화학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이 LG화학이 지금 물적 분할 때문에 좀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막 배신감도 좀 막. LG 에너지 솔루션을 해가지고 좀 상장 그 부분들이 이슈가 있어서 사실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 2차 전지에 이 종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성격에서는 이 ETF 상품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타이거 2차 전지든 코덱스 2차 전지 테마도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ETF의 기간을 한 5년 정도 설정을 하셔서 투자하는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는 여유 자산을 가지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